책으로 배우는 투자, 어려운 투자, 재테크, 경제 책들을 핵심만 콕 집어서 요약해 드립니다. 전인구의 주식 투자 일주일 만에 뽀개기, 일주일 투자로 초보 개미에서 슈퍼 개미로 15년간 주식 투자를 했는데 투자 수익률이 연평균 30%가 넘는다. 그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워렌 버핏이 알려준 투자 철학에 따라 안정적인 주식들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위험한 주식에 손을 대지 않은 덕분에 투자한 종목 중에서 손실난 주식이 거의 없다. 그리고 주식을 해야 할 때와 쉬어야 할 때를 구분했다. 주식시장이 과열되거나 폭락이 올 것 같은 때에는 과감히 주식 투자를 쉬었다. 그 덕분에 2020년 폭락장에서도 손실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폭락장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한 덕분에 2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산다. 그리고 주식을 더 살 생각이 없다 싶으면 어플을 삭제한다. 주식은 계속 지켜보면 중독되기 때문에 가급적 사놓고 나면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 그러다 공부를 통해 이 기업이다 싶은 주식이 나오면 다시 어플을 깔고 그 기업의 주식을 산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플을 삭제한다.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좋은 기업을 샀으면 주식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일 때가 많다. 국내에 상장된 ETF여도 투자 대상이 해외 지수나 상품일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매매 차익과 배당 모두 배당소득에 포함이 된다. 문제는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된다. 근로소득이 높은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그래서 세전 6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는 미국 등 해외에서 만든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배당금을 제외하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대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존재하고 연 250만 원까지는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국내 발행 해외 ETF보다 훨씬 유리하다. 나는 주식 투자를 위주로 하고 주식으로 살 수 없는 원유, 금, 농산물, 채권 등을 이용할 때만 ETF를 활용하는 편이다. 가치 투자라고 하면 PER과 PBR이 낮아 주가가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치 투자자로 알려진 워렌 버핏은 오히려 저 PER, 저 PBR 기업에 투자한 적이 많지 않다. 펀드 매니저들 역시 저 PER, 저 PBR 기업을 사지 않는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사양산업에 있는 업종들이다. 즉 미래가 없다. 매출도 신통치 않고 기존에 벌어놓았던 돈만 까먹으면서 언젠가는 사라질 기업으로 본다.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있어도 앞으로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은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른다. 결론은 주가는 꿈을 먹고 자란다 이다. 앞으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자산 대비 저평가여도 미래가 없는 주식은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여기에 꿈이 더해지면 주가는 무섭게 올라간다. 저평가 주식이 꿈을 가지면 주가는 급등한다. 그리고 배당이 늘어도 주가는 올라간다.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지 않아도 배당금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크게 오른다. 따라서 무조건 저렴하다고 사들이는 것은 좋은 투자법이 아니다. 거래량만 가지고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를 속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대량 거래가 나올 때는 꼭 뉴스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주식으로 돈을 잃는 가장 많은 경우 중 하나가 뉴스를 믿는 것이다. 특정 주식이나 기업에 대해서 전망을 좋게 본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사가 동시에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주가가 오르나 보다 하면서 주식을 산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때 의심을 해야 한다. 왜 기자들이 갑자기 이 회사에 대해 기사를 쓸까? 이런 경우
처음에는 주가가 오르는 듯 하더니 나중에 보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가 특정 타이밍에 의도적인 기사를 내보냈을 확률이 높다. 공개된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기업을 홍보하는 기사는 믿지 않는 편이 더 좋다. 주목해야 할 성장 지표로는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순이익 증가율, ROE가 있다. 이 네 가지 성장 지표 중에서 매출 성장률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이 죽어간다는 뜻이다. 반대로 매출이 급격히 성장한다는 뜻은 산업이 급성장하거나 경쟁사를 이겨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므로 주가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매출만 증가하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많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출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매출은 오르지 않았는데 영업이익만 올라갔다는 것은 구조조정이나 원가 절감 등을 통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워렌 버핏처럼 부자가 되려면 ROE가 30% 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하지만 애석하게도 국내 대기업 중에 ROE 30%를 꾸준히 넘는 기업은 없다.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도가 날 일은 없다. 부도가 나는 기업들의 특징은 적자가 나고 부채가 많다. 제가 아는 슈퍼개미도 코스피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몇백억의 자산가가 되었다. 주식시장이 슬슬 달아오르면 주식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4조를 넘어가고 주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난다. 이 슈퍼개미는 이때 증권사 주식을 잔뜩 샀다. 거래대금이 늘면 수수료 또한 늘어나 증권사의 주가가 오를 거라는 얘기였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주변으로 퍼지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물론 초반에는 그들도 돈을 번다. 주식 전체가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초보자도 주식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과열의 시기가 온다. 코스피 거래대금으로 나는 10조를 본다. 이 시기가 오면 나는 주식시장을 떠날 준비를 한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증권주들 주가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몇 배씩 올라 있다. 거래대금 4조 시절에 증권주를 투자했던 슈퍼개미는 이 시기에 증권주를 팔아 10배의 수익을 얻었다. 물론 이런 시기가 다시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장기간 주식이 하락하는 시기가 온다. 주식이 바닥으로 오면 거래대금은 4조 이하로 내려가고 주변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주가는 실적 대비 매우 저렴해진 상태이다. 아무도 주식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코스톨라니가 한 역발상 투자이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마른 걸레를 짜듯 구조조정을 하면 기업의 주가가 더 올라간다. 돈이 안 되는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폐쇄하고 직원을 해고해서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삭감해서 비용을 또 줄인다. 기업의 부동산이나 계열사를 매각해서 현금을 만들고 이 돈을 배당으로 내려서 기업의 자본을 줄인다. 그러면 자본이 줄고 이익이 그대로여도 자본 대비 이익률인 ROE가 올라간다. 이익이 늘지 않았어도 이 기업은 고효율 기업으로 바뀌는 것이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들은 이처럼 구조조정, 비용 절감, 배당 증가, 주가 상승, 매각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투자 역사로 볼 때 사모펀드가 인수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적이 적고 그 폭도 낮았다. 반대로 주가가 오른 기업은 많고 상승폭은 컸다. 따라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사는 전략은 꽤나 안전한 방법 중 하나이다. 다만 주가가 충분히 오르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으로 해야 한다. 전인구의 주식 투자 일주일 만에 뽀개기. 일주일 투자로 초보개미에서 슈퍼개미로.